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강의가 좀 길어져서 실제 기록 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으로 미뤘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이 제3강 제4부가 되겠습니다. 아,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조사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, 데이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데이터 항목을 자세히 보면은 우선 식별번호를 임의로 부여하고 어, 기록물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가 누구인지, 그다음에 그 기록물의 대략적인 내용이나 주제를 알 수 있는 제목, 그다음에 그 기록이 생산된 시기, 이 항목을 데이터로 기록 조서서에 넣어줘야 됩니다. 아,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정보지요. 그다음에 기록의 유형과 가능하면 그 기록들이 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해서 참고 정보를 적어두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전체 분량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. 종이 기록이면 몇 쪽, 혹은 기록철로 묶어져 있으면 몇 권, 또 상자 단위로 되어 있으면 몇 상자, 혹은 사진 같으면 몇 매, 비디오 테이프 같으면 몇 개, 이런 식으로 개별 단위가 있겠죠. 뭐 지도 같으면 몇 장, 뭐 이런 식으로 통상 쓰는 단위를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록의 그 어떤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, 또 기록이 생산된 그런 이유라든지 어떻게 사용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의 맥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통 그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된 맥락을 알아야 된다,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, 심한 경우 우리는 기록은 내용보다 맥락이다, 그런 말도 합니다. 근데 그 맥락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그 요소가 그 기록을 생산한 출처입니다. 출처는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 혹은 생산기관을 보통 말하는데, 우리가 이 출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처 존중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까지도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의해서,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생산자를 우리가 기록을 단지 식별하는 그러한 항목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, 기록이 어떻게 생산됐는가를 알게 해주는 맥락 정보로도 필요하다.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음성 기록은 그 매체가 일정한 그 전자적 포맷이 있죠.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음성 기록은 MP3 포맷, 그다음에 동영상 기록은 MP4라든지 AVI 기록 포맷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포맷 정보를 파악하는 이유는, 이러한 동영상이나 음성 기록은 전자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죠. 듣거나 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생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포맷에 적합한 재생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그것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동영상 음성 기록들이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가를, 그런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서 데이터 항목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개인 기록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어떤 기록이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다음 강의 시간에 기록물 평가에 굉장히 그 비중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. 일반 공공기록의 평가와 개인 기록의 평가는 특히 그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방식이 다릅니다. 개인 기록은 이런 중요성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기록들이 어떤 기록 상자나 기록 시리즈, 기록 폴더에 있을 때 그걸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.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검토가 가능한 경우 우리가 이런 기록들이 이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,
다시 말해서 뭐 인터넷으로 이걸 다 공개할 수 있는지, 혹은 뭐 저작권 문제가 있다거나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우리가 파악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런지 기록을 조사할 시점에는 모든 개별 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록물을 분류하고 정리한 다음에 기술을 할 때 그 기술 항목 중에서 그런 이용에 대한 제한을 나타내 주는 이런 이용 가능성을 반드시 기술 항목으로 파악해서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은 기록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조사한 항목으로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표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같은 기록 조사서 양식이지만 기록 상자에 들어갈 내용과 그 기록 상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록 폴더들, 그 기록 폴더들이 또 어떤 출처나 어떤 사건별로 모아져서 유사한 성격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이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록 시리즈라고 한 군데 묶을 수가 있는데, 그런 기록 시리즈 양식으로 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음 화면에 보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록 시리즈를 이렇게 동일한 양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록 시리즈의 기록 조서서 양식에는 이런 기록 시리즈가 어떤 기록에 해당된다, 어떤 기록 상자에 해당된다 하는 그 상위 계층의 그 정보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식별 번호가 있고, 또 이것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자기의 개인 기록을 일정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이미 확립을 했다면은 그 분류 체계의 번호를 넣어도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출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. 그 생산자와 생산 기관을 넣는 정보 항목이 있고, 생산 시기, 그다음에 그러한 그 기록 상자에 들어있는 기록들이 대략 어떤 종류의 내용들,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. 보통 기록 상자는 제목이 없죠. 여러분 스스로가 부여해서 제목을 만들어서 기록에, 그 기록 상자에 들어있는 여러 기록 시리즈나 기록 폴더들이 어떠한 내용들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도면 되겠습니다. 실제 내용은 요 칸보다 좀 더 내용이 많아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 형태, 분량, 이 기록 상자가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록 상자 안에 여러 기록 시리즈나 혹은 기록 폴더, 기록 이제 파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기록 시리즈나 기록 파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, 그런 그 시리즈나 파일별로 이렇게 그 한 장 한 장에 이런 기록 조사서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리즈 번호나 파일 번호, 혹은 폴더 번호라고 해도 되고 기록철 번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. 일단 하여튼 번호입니다. 식별 번호입니다. 이것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, 기록 조사를 할 때는 분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부여하기가 쉽지요.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생산자, 생산 시기나 생산일, 제목, 제목이 주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목이죠. 제목을 넣어주고 기록 형태와 그 분량과 중요성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 조사서가 양식이 되면 결과물로 기록 조사를 하면 그 결과물로 이런 이제 기록 조사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. 이것은 이제 기록 상자에 대한 뭐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이고 뭐 생산자나 생산 기관을 넣습니다. 여기서 별표가 있는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. 그래서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, 혹은 무슨 친목회, 혹은 무슨 협회, 무슨 교회, 무슨 성당, 무슨 사찰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, 생산자명 혹은 생산기관명을 들 수가 있겠죠. 친구 같으면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
붙여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생산 시기, 생산일을 확실하게 알면은 여기 예에서 보다시피 날짜를 적고, 그렇지 않은 경우 뭐 1990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다라고 대략적인 전반적인 시기를 넣어주는 시기도 있습니다. 몇 달에 걸친 시기, 뭐 1년에 걸친 시기 등등 필요에 따라서 생산 시기를 식별되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제목인데 제목에는 주요 그 기록물의 내용이나 사건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죠. 제가 왜 그 주제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제목으로 붙이는 건데 그런 개인 기록들은 기록의 그 폴더나 파일에 제목이 안 붙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혹은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자 혹은 개인 본인 스스로가 제목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꺽쇠표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제목을 넣어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거, 이거 이제 제목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기록 형태, 사진이냐 문서냐 뭐 이런 거, 뭐 아까 기록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. 예, 뭐 기록 유형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. 그다음에 분량, 그다음에 동영상이나 음성 기록의 매체 형태, 매체 포맷을 넣어줘야 된다.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대한 것을 넣어줘야 된다. 매체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니까. 기록물을 분류한 후에 기술을 작성할 때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지만 기록을 조사할 때는 꼭 그렇게 반드시 꼭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. 파악하려고 애써야 된다. 이것을 파악하는데 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.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